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죠?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화주의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아가서 공화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 1항에 아주 명백하게 못을 박아놨죠.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논쟁은 많이 있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반드시 공화주의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이어야만 공화주의적이 되고 공화주의적이 되려면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반드시 인간 존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 존중이 없으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집단지성이 일어나야만 공화주의적인 방식이 됩니다. 집단지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죠. 왜 그러면 인간을 존중하느냐? 인간이 존중되는 그 자체가 가치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늘 관심은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할 때만 생산성이 높아져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존중받지 않을 때예요.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에는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지성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단지성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창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발현될 때 비로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집단지성이 일어나야만 창의성도 높아져요. 이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인간 존중과 집단지성도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이 두 가지 이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크게 제약되는 하나의 새로운 이념이 있습니다. 다른 이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념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엄청난 노력을 굉장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본이 돈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백성민의 주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이념체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인권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온통 우리 사회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돈이 곧 민주주의를 대신하게 된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정신적 폭력, 그것이 바로 자기 책임의 원리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낳고요. 시장 경제를 통해서 반드시 특권 계급들이 생깁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주종 관계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이 관계가 형성되죠. 그럼 공화주의는 뭐냐? 아까 민주주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공화주의를 실현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공화주의는 요 인간 존중과 생산성 향상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더 붙냐면 바로 이 공공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공화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Republic of Korea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빠져요. 우리가 영어로 쓸 때 한국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이름을 Republic of Korea라고 얘기했을 때 그 Republic이에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공화국이라는 뜻이죠.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공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이 볼펜을 놔야 되죠. 이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 내 몸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 누구라도 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공화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죠?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다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헌법 제1조 1항에 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주의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디로 나간다고? 공화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화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할 때 반드시 환경 문제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업이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를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공공선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국가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안 되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는데 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잖아. 내가 병든 사람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잖아.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서 투표를 제대로 하며 이 정부가 하는 내 머슴들이 하는 거를 제대로 감시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국가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주의인데 그것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상호 부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아주 시민단체가 강력하죠. 그런 사회에서는 국가 책임.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